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했는데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지금 거의 뭐 매일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에 글로벌리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대내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로 지금 영상을 좀 찍고자 합니다. 플러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 언급되는 종목은 투자인 권고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오늘 조선과 방산에 관련된 그 섹터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좋습니다. 지금 다 신고가입니다. 현중, 한국조선해양 8%, 현대중공업 3.5%, 오션 7%, 지금 뭐 엔진, 뭐 기자재부터 카본도 그렇고요. 현대마린솔루션도 최근에 한 바닥에서 50% 올랐다가 오늘 잠깐 조정. 전 부분에 지금 친구가 돌파했거나 근처에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셌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셌냐? 지금 계속 이제 사실 그동안 제가 조선을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때 드리는 말씀들, 지금 굉장히 업사이클이 왔고 셀러 마켓이고 그다음에 성과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그 도크는 거의 2, 3년 꽉 찼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 뭐 그게 결론적으로 셀러 마켓이고 실적이 한 2, 3년간 담보된다라는 그런 논리. 그다음에 LNG 사이클이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올해 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때 저와 함께 이제 그 조선업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좀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제 11월 초에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그때 11월 초에 한국 조선업과 협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한으로 이번 주말에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했습니다.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꼭 타임리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이 뭐냐면 Ships for America Act 오브 2024. 그러니까 2024 2차 세계대전 말에 만척이었습니다. 미국 국적의 그 소위 말하는 상선들이요. 해군 포함해서 지금 80척이랍니다. 거의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상선 경쟁력, 조선이겠죠. 조선 경쟁력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죠. 지금 점유율 따지면 1% 정도도 안 되고요. 이런 배경에서 지금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좀 심각하게,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까지 이 법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해서 지금 조만간 입법을 시켜놓은 거고요. 저는 크게 이슈 없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또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목적이 뭐냐? 이게 배경이고 이게 목적이겠죠. 목적은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무역 구도에서 탈피하고 쇠락한 조선업 인프라, 인력, 신기술에 투자해서 산업 번영과 안보를 향상한다는 겁니다. 안보. 이 안보는 누구 때문이죠? 중국이죠. 지금 글로벌리 그 신규 수주의 70%가 중국이 하고 있고 중국의 지금 조선업에 대한 그 캐파 확장과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과 지금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안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조선업이 커지고 있는 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Ships for America 액트가 이제 발의가 된 거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알겠죠. 뭐 정치적인 이슈는 제가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국조선사의 수혜 포인트. 이거는 이제 한투에서 정리를 해준 거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자, 전략 상선단 참가할, 그죠? 스트레치 커머셜 플릿 참가할 상선 신조로 수주하거나 MRO 공사를 수주하는 게 이제 한국조선사의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선주들이요.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전략 상선단에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9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배를 발주를 하고 건조하기까지 시간이 보통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이 2025년이잖아요. 2025년도 6년도 이제 이때 그 일단 발주를 내야 29년도까지 납기를 받는데 지금 한국의 조선소의 납기가 거의 27년까지 거의 꽉 찼잖아요. 지금 27년도 거의 후반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27년, 28년도 지금 도커 남아있을 텐데 이것도 지금 LNG로 채워줘야 돼요. 내년 연초에 제가 LNG 모멘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LNG가 이제 또 발주가 들어올 텐데 수주를 받을 텐데 지금 미국의 선주들이 당장 한국이나 일본에 조선사를 놓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9년까지 납품을 받으려면 지금 내년도에 빨리 발주를 내도 왜냐하면 이때 건조에 27년에 건조에 들어가야 29년도에 납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아마 놓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한국 조선사들한테 이게 매우 큰 수혜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도쿠가 거의 꽉 차 있는데 27년도까지 이렇게 미국이라는 새로운 아주 큰 고객, 솔직히 미국이 얼마나 발주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이슈지만 아무튼 ASP 특히 신조성과에 굉장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조선사는 27년까지 지금 도쿠가 지금 차고 있고 조만간 LNG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지금 새로운 상선 발주를 낸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 두 번째,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보죠. 또 근데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수혜가 별로 없다고 보시는 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도커가 꽉 찼는데 큐가 늘어날 수가 없는데 ASP 얼마나 늘겠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2번을 더 주목하는데 투자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도크를 만들고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물론 뭐 인력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어떤 캠펙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추가로 발주가 새로운 상선이 발주될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 같이 미국한테 어떤 지원금,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선사들이 계속 신고가를 갔다는 거고요. 방산도 좀 사실 별로 시장에서 하이라이트 안 됐지만 저는 좀 해야 돼 그런 뉴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도 주가가 하나 에어로 7%, 뭐 넥손 5%, 요템도 3%, 하나 시스템은 13%. 요거는 뭐 이제 필리조선소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오션이랑 같이 인수했죠. 여기다 이제 방산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수주도 나왔고 다이넥스도 7%. 그래서 오늘 방산주도 주가도 매우 좋았는데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 방산주 막 추락할 때 떨어질 때 영상 찍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급락했다. 저는 포인트 변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주말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트럼프가 나토에 방위비를 증액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뉴스? 이게 뭐 무슨 한국의 방산화 회사에 어떤 뭐 플러스가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매우 포지티브한 이슈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는 게, 자, GDP 대비 5%까지 상향을 합니다. 지금 나토에 지금 많은 방위비를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미국이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고. 근데 미국도 사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엄청 뭐 5% 넘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국가들이 자주 국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주 국방을 하려면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많이. 그러면 지금 유럽에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독일, 그다음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있겠죠. 근데 가격 경쟁력이 한국이 매우 좋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방산회사들한테 매우 우호적인 이슈고, 사실 요거를 뭐 시장에서 뭐 대단한 뉴스라고 보진 않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한국의 방산회사들이 계속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24년 기준으로 주요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한번 보면요. 폴란드가 진짜 많이 우리 한국의 방산회사들 많이 수입 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을 많이 쓰면서 4%가 안 됩니다. 미국이 3.5%고 그리스 정도가 3%예요. 지금 이탈리아, 독일은 1.5% 수준밖에 안 돼요. 프랑스도 2%가 안 되고 영국도 2% 수준.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요구대로 GDP의 5%까지 증액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유럽 국가들이 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어떤 압박과 그런 니즈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의 방산회사들의 수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즐거운 저녁 되세요.